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회사가 매우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거의 뭐 하루하루마다 기획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. 물론 기본 골격은 동일하지만은 이 사업이라는 게 워낙 그 스펙타클하고 이게 다이나믹한 것이고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이제 따라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.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 섭외하는 문제, 어차피 여기 변호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문제로 친구들도 좀 만나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놈들이 자기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라고 완전히 이놈들이 날강도들이에요. 회사를 통째로 내놓으래. 아, 자기가 뭐 여기에 책임이 있으므로 뭐 어쩌고 뭐 하면서 회사를 자기 다 가져가겠고 나 광고비 자기가 이제 그러면은 빌려간 임대료 조금 회사를 통째로 빌려간 임대료 조금 줄 테니까 얼마 줄까? 얼마 줄까요?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은 그게 뭐 그냥 회사를 통째로 다 내놓으라는 거야. 안 그러면 안 한다. 돈도 한 푼도 없는 친구가 아직까지 이게 이 인식이 깨지지가 않아 갖고 뭐 서울대 출신이라서 뭐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니까 그래 뭐 대단하고 뭐 훌륭하고 위대하고 아직까지 빚에 쪼들려 살면서도 그걸 못 벗어나더라고요. 어딜 가서도 갑질하려고 들고 그런 집안은 이미 한 5년 전 정도에 무너진 것 같은데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예. 그래서 내 친구들은 싫어요. 이놈의 친구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어. 나한테서 뭐 뜯어갈 생각이나 했지. 유일하게 예전에 좀 저한테 골드뱅크 그쪽에서 그 친구는 그 친구와 하나 유일하게 하나 좀 도와줬나? 그때는 그건 도와준 거지. 그 외에는 어떻게 하면 요거 뽑아 먹을까, 저거 뽑아 먹을까. 와서 숟가락이 나와서 얹을까. 형배야, 뭐 밥 다 됐냐? 응, 아직 안 됐는데. 그럼 밥 다 되면 전화해. 불러. 그래서 부르면은, 이거 밥 다 안 됐네. 가. 그리고, 밥 다 됐냐? 그럼 내 숟가락 들고 갈게. 내 숟가락 떠. 내가 숟가락 떠먹는 것을 갖다가 좀 영광으로 알아라, 정배야. 제가 와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알래요. 이게 지금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들의 집에는 근저당 딱딱 붙고, 근저당 딱지 붙고, 뭐 완전히 개털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 지랄들을 해요. 지금 노후구장 안 된 서울대 출신들, 경영대 출신들, 법대 출신들 부드룩하거든요. 내가 경영대도 한 1년 다녔지만 그리 경영 친구들도 있지만 자기만 그래 혼자 사는 괜찮은데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잖아. 이거. 가족들한테까지 민폐고 앞으로 고생 엄청나게 할 것 같더라고요. 가진 거라고 숟가락 하나 들고서 가서 밥도 먹을 거 남의 잔치 가서 떠먹으면 그냥 거저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거저 떠먹는 것 자체를 갖다가 자기는 뭐 뭘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내가 이런 놈들을 믿고 내 이런 놈들을 믿고서 내 지금 AI 옥션 이거 이제 해서 법률 서비스 하겠다고 철수까지 믿었다가 그거 하려면은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와서 보더니 조금 먹을만한가 보더라고요. 안 그러면은 애당초 안 해. 애당초 하지도 않는데 와서 보니 자기가 하겠대. 하는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자기한테 맡기고 돈은 내가 다 대고 그러면서 그 광고비 이 사이트 이용한 광고비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광고비 줄 테니까 광고비 얼마 주면 되겠냐.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자빠지고 있어요. 이곳은 사업의 세계라는 곳이에요. 여기가 무슨 법정에서 뭐 변론하고 준비서면 쓰고 하는 동네인 줄 알아. 사고방식이. 사업의 세계에서는 리걸 마인드가 안 통해요. 사업은 사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. 프랑스 가갖고 일본어 해봐요. 알아듣나?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람이 일본 가서 불어 써봐요. 그 세계에서는 그 세계의 언어를 써야 돼. 그런데 이 변호사라는 인간들은 어딜 가서나 변호사 문법을 사용해요. 옛날에 진짜 그 변호사가 하늘처럼 떠받들어지던 시절에는
그럴 수도 있었어요. 뭐 하자 뭐 어차피. 근데 지금에 와서도 어딜 가나 이 사람들은 문법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무슨 뭐 대통령이다 뭐 아니 한국에서 뭐 대단하다 해갖고 미국 가서도 인정받나? 거기서 한국어 쓰고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상대방 보고 한국말 배워서 알아들으라고 이게 통해요?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. 이곳은 사업의 세계예요, 사업의 세계. 그런데 뭐 사자 붙은 사람들은 사업을 모르잖아요. 전혀 모르죠. 그러니까 사자 붙은 친구들이 사업을 하면 다 망하잖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업의 세계에선 사업 문법으로 말을 해야지. 리걸 마인드 변호사 문법으로 말을 하고 자꾸 하는 걸 하려고 해. 그럼 뭐 돼요? 애당초 이야기 자체가 안 통하는데 공인회계사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얘기 들어보면 이게 무슨 유치원생들 얘기하는 것 같고 전 여기서 이제 사업 얘기를 사업 문법으로 당연히 사업의 세계에서 사업 문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은 내가 좀 성질이 나고 좀 핏대를 한번 올렸지만 자 이제 정상적으로 오늘 할 얘기가 뭐였냐 하면은 생각해 보니까 이 로톡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근데 왜 그 생각을 못 했는지 여기 부분 있잖아요. 여기다가 전이치의 자신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계좌를 변호사 법무사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이거 이거를 여기다가 사진 하나 갖다 놓고 변호사 사진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옆에 변호사 뭐 프로필이라든지 뭐 하고서 클릭하게 하고 결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로톡 요 하나하나마다 로톡을 하나 달아 놓으면은 예, 이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. 이거 아무리 봐도 대단해요. 예, 상당히 괜찮아요. 그저께서부터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, 이거는 뭐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. 이 로톡이라는 것이 뭐 시간당 보통 한 10만 원씩 받죠? 15분에 한 2만 원, 3만 원 뭐 이렇게 받더라고요. 그러면은, 그래 봐야, 예, 이거 매일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그 하루 왼종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이거 하루에 얼마 벌지도 못해요, 사실. 그래서 이 로톡 서비스 그 자체는 로톡으로 돈 벌자는 게 아니라, 이게 의뢰인과 이제 대화하고 상담하고,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. 나 이제 로톡이 해서 뭐 변호사 해갖고, 이 못된 마누라를 갖다가 어떻게 철들게 하느냐, 뭐, 이혼소송 어쩌고, 이렇게 한번 쓱 해봤더니, 무지무지하게 친절해요.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죠. 그 고객을. 뭐냐면은, 이게 그거니까 그 자기 의뢰인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의뢰인 변호사한테는 의뢰가 수임이 최고죠. 자기 의뢰인 하나 생기면 또 그 의뢰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손님이 오고 가장 근본적인 구조. 이 로톡의 목적은 옛날에는 이제 그 의뢰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광고를 했어야 됐잖아요. 돈 내고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로톡은 그나마 돈 받으면서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상당히 타겟팅이 잘 되고 이제 이 로톡을 갖다가 여기다 하겠다는 겁니다. 로톡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럼 1년에 한 10만 건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내가 보기에 느낌에 로톡 쪽으로 해서 사건이 수임되고 뭐 처리하는데 대략 한 1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상당히 근시를 해요. 로톡은 그냥 일주일은 뚝딱 만드는 이 프로그램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. 너무너무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로또 그 자체 그 코드는 아마 한 5페이지, A4 용지 5페이지 정도? 그 정도면 충분해요. 나머지 무슨 뭐 사이트 만들고 뭐 인터페이스 만들고 하는 그런데 뭐 오히려 더 코드가 많이 들어가지. 일주일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로톡 서비스를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.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말미에 로톡 변호사 사진과 그걸 하겠다는 것인데 클릭하면 결제되고. 그런데 이제 100억에서 한 1000억대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니까 의뢰권 해서 수임권 해서 성공보수 뭐 이런 것까지 하니까 괜히 남기기가 싫더라고요.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내 친구놈들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이게 무슨 완전히 엉덩이에 뿔이 나갖고 되바라지기는 그지 이를 데 없고 허영심은 하늘을 찌르고 회사를 통째로 다 달래.
지금 명의 하나 살짝 얻는데 지금 파산 상태라서.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법무법인을 그냥 직접 만들어 버리자. 법무법인 만들고 어차피 자본 논리로 통하는 거니까. 물론 그 뭐 여기 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법무법인 가봐야 뭐 한 연봉 한 1억, 2억 뭐 받겠나요? 뭐 그 신참 변호사들은 한 얼마 못 받죠. 굳이 뭐 액수 어떻게 액수까지 얘기하진 않겠지만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하면은 적어도 일한 만큼 보상은 나오는 거고, 일 자체가 이제 일량 자체가 엄청나고, 3명 갖고 안 될 거예요. 3명 갖고 안 되고, 연 매출이 한 100억만 된다 할지라도 5억 잡으면은 20명은 있어야 될 테고, 1인당 5억 잡으면. 그렇죠. 엄청나게 큰 이 법무법인 변호사 숫자가 100명이 넘어가야 1000억이면 얼마야? 예를 들어 1000억이면은 200명이 돼야 되네. 200명 곱하기 5억 하면 1인당 매출에 5억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그렇죠. 5천만 원, 10건. 그치. 그 정도 되겠죠. 모르겠어요. 뭐 하여간 대략의 추산인데 이런 법무법인을 이제 만들고 그 법무법인의 모든 기초는 AI 옥션 여기 인공지능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정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아무리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이라든지 뭐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아요. 법무법인도 사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데가 많고 그건 자본 논리에 어쩔 수 없어요. 뭐 장악이라는 게 형식적으로는 다 대표 변호사가 변호사하고 다 뭐 이렇게 다 돼 있지만은 수익 구조에서 수익 배분에서 연봉 한 뭐 저 대표 변호사 연봉 한 10억 주고 나머지 그 대인 변호사 연봉 한 1억 5천 2억 정도 가져갈 수 있게 하면은 그 구조하에 그런 구조에서는 그 도리가 없는 거예요. 아무리 뭐 법을 만들어 놓고 뭐 해도 그 구조를 갖다 깰 수는 없는 거고 자본주의 기본 구조니까.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을 설립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. 일단 한 명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예 변호사 모집 공고를 갖다가 사이트에 올려놨어요. 이제 한 몇 시간 있으면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가 있을 거예요. 지금쯤 이거 편집이 되고 이제 하면.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 설립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검수를 할 때 이 검수가 상당히 이제 힘들다. 이 시간대로는 힘들다. 지원을 하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들다. 지원을 할 때랑 또 막상 이제 할 때 막상 또 일하다 보니까 또 다르잖아요. 예. 좋아요. 어차피 뭐 난 사기친 거 아닌데 분명히. 근데 마치 내가 사기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어쨌든 좋아요. 일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. 난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사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두리가 넓거든요. 다 좋아요. 다. 나는 우리 마누라 같은 여자도 지금까지 데리고 살았죠. 이런 사람이니까. 물론 사랑해서 살았죠. 그러니까 또 예쁘고 그래서 몸매도 좋고 검수하는 거 있잖아요. 그 검수하는 거 이때 타이핑을 하면서 검수를 하면은 야, 도저히 힘들겠다. 너무너무 힘들다. 그래서 이 검수하는 방식을 후방 검수에서 전방 검수 방식으로 입력 단계에서 그리고 후방에서도 딱 클릭만으로 딱딱 검수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어요. 이 시스템도 결국은 제가 좀 프로그램에 손을 떼고 싶었는데 직원한테 다 맡기기는 너무 힘들고 해서 제가 또 프로그램을 또 좀 한 며칠 잡아야 되겠는데 어쨌든 클릭만으로 검수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꿔 나갈 겁니다.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한결 편해지겠죠.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회사의 구체적인 구조, 특히 뭐 매우 열성적인 팀도 있고 해서 또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예, 그래서 이제 내일은 또 대전으로 또 내려가서 또 뭐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AI 옥션 지금 M&A 저기 뭐야 우회상장점이 어떻게 들어가나
코넥스 등록이라든지 우회상장 쪽이 어떻게 돼 가느냐 하는 것은 이건 지금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고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면 제가 그 상장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다. 그 사실인데 그 사실이 이제 공고가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언제가 될지 모를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방식은 일단 우회상장이라는 그 편법적인 방식은 통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은 우회상장이나 다름없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. 그게 뭐냐? 스와핑인데 주식을 바꾸는 건 우리 회사 주식과 저쪽 회사 주식을 바꾸는 건 주주 입장, 주주 차원에서 주주가 서로 주식을 서로 교환한다는데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죠. 그거는 뭐 그 어떤 깡패 와도 못 막아요. 금감원장이 아니라 금감원장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방식과 그 방식으로 이제 스와핑이 이루어지고 또 제가 공동대표이사가 되면은 뭐 사실 이거 뭐 합병된 거죠. 실질적으로 주주는 상장사 주식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저는 상장사의 대표이사가 되고 뭐 이러니까 이런 형태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. 어제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방법은 그런 쪽이 거의 최선이자 또 최고이고 또한 유일하다라는 이제 저도 이제 모든 만물박사는 아니다 보니까 조언을 들어야 돼요. 이제 이쪽 계통의 사람들한테 이제 조언을 들어보니까 스와핑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.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리고 이제 AI 옵션 통일 주권 또 이제 진행을 또 해야 되고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일단은 오늘은 두서없이 이거저거 얘기했나요? 로톡 서비스 이제 실시할 건데 AI 옥션 로톡 서비스 실시하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될 거고 이제 기사가 나갈 거예요. 로톡 쪽에서도 이제 모르겠어요. 이제 우리 로톡이라는 용어도 좀 사용할 건데 또 상표권 시비 붙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냥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거니까 시비가 뭐 붙는다고 해서 오히려 좋은 일이겠지만 뭐 일부러 시비 붙일 생각까지는 없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제 뭐 기사는 충분히 나갈 거고 우리는 AI 옥션은 이게 단순 로톡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 출력물의 결부를 시키는 거라서 이것이 일으키는 그 고객 유입, 특히 의뢰인 유입력은 상당할 겁니다. 매우 상당할 거예요. 구체적인 숫자는 안 밝히지만 아까 얼핏 한 연매출 1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 법무법인 그 자체만으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이제 해보는데 전혀 무리한 생각이 아니거든요. 로톡 서비스만 제대로 운영이 되면은 그거는 될 테고 그래서 그 로톡 서비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뢰인 사건 수임 그것을 받아 먹어야죠. 그것을 남줄 수는 없겠죠. 자본주의 구조상 아무리 그렇게 변호사법에 하느님법을 만들어놔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것은 이 프로그램 AI 옥션이라는 특허와 원천 기술과 프로그램을 가진 곳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. 다른 곳에서 AI 옥션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. 가능하고 또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후발주자들이 나오겠죠.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KNG라는 또 다른 이제 강력한 이제 툴이 이제 조만간 나올 테고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중에 경매 전체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건 한 6개월 이상 걸릴 테고 하여간 지금 오늘 제가 무지하게 두서가 없죠. 이야기하는 게 어떤 한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머릿속이 그렇습니다. 지금 생각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완전 뒤죽박죽이에요. 어쨌든 정리는 해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막 피곤해. 어제는 특별히 일을 뭐 더 많이 한 것이 아니었는데 평소 때랑 뭐 큰 차이는 없는데 평소 때보다 한 두 배는 피곤해지더라고요. 이게 생각할 게 많고 머리가 지가 알아서 저절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. 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할 겁니다. 지금도 뭐
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깨난 오늘 새벽 한 2시 정도에 일어났나? 지금이 5시 반, 한 4시, 3시간, 4시간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제 피곤해지는 게 요즘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. 할 일이 무지하게 많고 요즘 계속 그 M&A 쪽 사람들 우리 회사 방문을 하거든요. 방문을 하고 회사 만나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예, 하여간에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증자하죠, 증자. 증자는 그 액면가 증자, 즉 사실 그 무상주 발행이나 마찬가지죠.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. 그런데 이제 제 것 중에 좀 일부 떼갖고 기존 그리고 우리 그 영업점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래도 접대 뭐 출범식 할 때 그 전속점한테 어떤 혜택이 없느냐, 아니면 전속점만 뭐 해주면 또 서운할 테니까 어쨌든 뭐 혜택을 좀 그때 좀 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 뱉은 건 있으니까 1,500주 정도는 최소 1,500주 정도는 떼서 해줄래 10%죠 이번에 발행되는 것은. 그거는 이제 영업점들에게 액면가로 그냥 한 750만 원 정도죠.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더 이상 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 난리 나니까 거기까지만 이제 할 겁니다. 예. 나중에 이제 좀 스와핑이 일어나고 뭐 이러는 와중에서는 참여할 기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. 당장 무효 당장 스와핑 실질적인 그 상황에서는 기회가 좀 제법 있을 테니까 그때 뭐 평생 먹을 거 만든다라기보다는 그냥 한 1억 정도 번다? 뭐 이런 정도? 1억 정도 벌면 한 100명, 영업점 한 100군데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렇지, 그 정도 벌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죠. 1인당 1억도 벌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. 한 몇 천만 원 버는 정도? 그것도 뭐, 어쨌든 그때 기회가 또 한 번 더 있을 테고, 이번에는 요거밖에 못 드리고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, 지금 앞으로도 한 며칠 동안 아마 계속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. 예, 여기까지입니다.